여러분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해 후회한 경험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이 드러나기 전에 상처받고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런 선택이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뱀처럼 교활해서 주의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 나아가 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못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급 나누는 사람은 교활하다. 사람을 급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흔하다. 이들은 개인의 가치를 외적 조건, 특히 부, 권력, 명예와 같은 허상에 따라 판단한다. 그 결과 그들은 이러한 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기보다 위인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무시를 보낸다. 인간적인 공감이나 진정한 친밀감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에만 관심을 둔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타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이 같은 착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착취적으로 변해간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급자에게는 아첨을 하고 하급자에게는 경멸과 무시를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서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측면을 극대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들의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변화는 그들의 비열함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사람을 착취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가장 저열한 부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교활함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개발한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착취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비열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진실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두 번째,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기죽이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위로는 때로 큰 위안이 된다. 어려운 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얻게 되고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위로가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력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인물이다. 예를 들어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든지 이건 너와 어울리지 않아 같은 말은 명백히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치 위로하는 척 한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숙하며
종종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다. 이들은 공감을 잘 못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탁월하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무력감을 심어주려는 불순하고 교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진정으로 응원하지 않고 체념하게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이 성장해서 자신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외견상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데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너는 안 돼. 이건 너와 맞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들과의 대화 후에 자신이 무기력해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이는 그들이 의도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지키면 그들이 의도한 대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적 방어 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그 어떤 말도 우리가 이를 잊게 만들어선 안 된다. 세 번째, 초반에 다 퍼주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초면부터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붓는 사람은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하다. 이들은 단순히 사람의 경계를 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명백히 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세를 퍼부으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 한다. 이런 과도한 애정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면에 이런 식으로 다 퍼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을 확률이 99%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나친 칭찬이나 애정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과 관심은 당연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지나치게 과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 특히 관계 초반부터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들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관심을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사로잡으려 한다. 애정 표현이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지나친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과도한 칭찬이나 관심은 당연히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경계를 해야 한다는 본능이 생겨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경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상대의 진심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지나친 칭찬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대개 그 뒤에 요구할 것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일시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지만 그들의 애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하와 경멸로 돌변하며 관계를 끝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따라서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의 행동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내면에는 불안정한 자아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불순하고도 교활한 욕구가 숨겨져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감정 교류보다는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진심을 판단하고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것은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7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8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9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10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남에게 강요하려 든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견해나 가치관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이들의 목적은 대개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 상대방이 반드시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관계의 균열을 피하려는 마음에 억지로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만다. 특히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심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못되고 이기적인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간다. 상대방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나 상호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면 먼저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정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는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들의 말이 일관성을 잃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그들의 감정적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감정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에 선을 긋고 우리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으로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 이들의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깨달음의 광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